오늘은 이제 허구란 무엇인가, 허구 세계의 존재론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있다라고 할 적에 있다라는 말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현존이죠, 현존. 무엇인가가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지, 그지? 프레선스, 현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자 앞에 현존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존의 장인데,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장으로 볼 적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지표적이다, 인덱시칼이라는 말 했었는데, 근데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라는 말은 우리한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나 우리 같은 건 이제 인덱시칼란 말인데, 그 인덱시칼을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 놓고 볼 경우에 현존에 해당하는, 현존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existence죠, 실존. 실존에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마존의 어떤 나무라든가 중성자 같은 미립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exist하는, 실존하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존보다는 실존이 넓은 개념이에요. 현존은 어떤 특정한 시간, 공간, 사람들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그 실존은 이제 그런 특정한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관련해서의 존재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차원으로서 잠재적인 걸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not existential but rea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제 existential을 actual로 바꾸면, 양상론적인 개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not actual but real이죠, 그죠? 지금 실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얼하지 않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게 있죠. 그런 건 이제 버추얼한 거죠. 잠재적인 거죠, 그죠? 태극의 이황이라든가 2030년에 한국 대통령, 앞으로 새롭게 발견될 입자 같은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예컨대 퇴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거짓이다라는 게 판명이 난다거나, 또는 2029년에 한국의 정체가 내각적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실존하는 현실적인 존재자들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리얼한 실제적인 존재자들은 이제 버추얼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차원보다 존재함의 더 넓은 외연을 형성하는 게 뭐냐면 곧 상상적인 존재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있다,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좁은 의미는 현존이지, 현존.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이제 실존이죠, existence. 우리말로는 현존이라고 되겠죠, 그지? 현존. 근데 이거보다도 넓은 의미가 뭐냐면 버추얼한 거예요. 버추얼한 거. 그리고 가장 넓은 거. 끝을 알 수 있으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이미지너리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버추얼이란 말은 이중적으로 쓰여요. 지금 얘기한 요 버추얼이 있고, 이 이미지너리 여기에 속하는 버추얼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거는 잠재적인 건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미지너리한 거에 속하는 건 뭐냐면 가상적인 거지. 그 잠재 세계와 가상 세계는 다른 거예요. 버추얼 월드라고 그럴 때 들레즈가 버추얼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고 잠재적인 거 그죠?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말하는 버추얼은 이거지 이거. 오히려 이미지너리지.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잠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에 경계를 긋는 건 쉽지 않다. 200번째로 발견될 화학 원소는 지금 뭐 화학 원소가 100몇 개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더 발견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0번째로 발견될 화학 원소는 잠재적인 걸로 봐야 할지 상상적인 걸로 봐야 할지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리고 발견이란 말 자체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발견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발견된 거지, 된 건지, 인간에 의해 그렇게 구성된 건지는 사실 만만치 않은 이제 인신론적 문제죠. 어쨌든 분명치 않다. 그런 이제 개념상은 일단 리얼한 것과 이미지너리한 것은 분명히 구분되죠. 그리고 서로 대조되고, 그다음에 이 상상적인 것과 상관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허구적인 거예요. 픽셔널한 거. 예컨대 소설, 영화 같은, 근데 그런 게 이제 허구적인 건데, 이런 거를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이제 이 허구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 가능세계론이에요. 가능세계론. 그래서 허구의 가능세계론이죠. 근데 가능세계 허구론하고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다른 거예요.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허구에 대한 존재론으로서의 가능세계론이고, 후자는 이제 가능세계 허구론은 가능세계라는 건 사실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앞에 거는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허구가 뭐냐 도대체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가능세계론으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가능세계 허구론은 뭐냐면 가능세계가 뭐냐 도대체 루이스가 말하는 어떤 실제냐 등등등에 대해서 가능세계라는 거는 허구야 라고 말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세계 허구로는 가능세계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능세계라는 거는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허구로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능세계론 자체가 허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가능세계론은 철학적인 허구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가능세계론은 소설이야. 소설인데 철학적인 스타일의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곤란한 주장이지. 가능세계가 허구라는 주장도 있고, 구성된 거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한 주장도 있고, 그걸 둘러싼 철학적 이론이지, 소설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입장일 수 있지. 가능세계론은 소설이다라는 건 입장일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가능세계들을 허구로 본다면, 가능세계 허구로는 허구의 가능세계론하고 차이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가능세계들이 만약에 허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허구의 가능세계론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세계 허구론과 허구의 가능세계론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지만 거의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구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허구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허구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거야 가리켜서 허구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본질주의 입장이 있어요. 야, 너 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은
화학 원소 수식이 H2O인 거야. 라고 명확히 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본질주의인 거지. 에센셜리즘, 본질주의. 그리고 허구라고 하는 거는 얘는 허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본질을 발견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얘는 허구야,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허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액션은 물이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게 그 화학 성분이 H2O이기 때문이듯이 어떤 담론 작품을 허구로 볼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이러이러한 본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이 본질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간단히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가장 1차적인 거는 그러면 허구로 만드는 본질이 뭐냐 그럼 도대체. 이 담론을 언어적 구성체를 이건 허구야라고 보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1차적인 게 뭐냐면 그 허구 작품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닌 대상들, 리얼리티가 리얼하지 않은 인물들이나 배경들이나 사건들 같은 거를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지시 불가능한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대상들을 내포하는 작품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워즈를 우리가 보면서 저거는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요다라든가 아나킨 스카이워커, 오비언 코노미 같은 인물들이라든가 은하 제국이라든가 뭐 타투인 같은 배경, 또 아나킨의 배신이라든가 다스베이더와 루크 스카이워커의 대일 같은 그런 것들은 현실적 존재가 아니면 물론 실제하는 존재도 아니죠. 액츄얼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우리가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배우를 만날 수 있어도 루크 스카이워커를 만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뿐만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지시 대상의 비실제성이 허구의 1차적인 판별 근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정의하는데 그 실제가 아닌 대상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본질을 정의했다기보다는 뭐뭐가 아닌 부정적인 형식으로 정의한 거로서 그거를 본질을 정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저거지. 지시 불가능성. 지시 불가능성 가지고 정의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약간 부정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정성, 지시가 불가능하다는 그 부정성이 그거의 본질인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삼국연의라는 이제 소설을 보면은 이 작품은 제목 자체가 이것은 소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지. 제목 그 자체가 연이라는 말을 달고 있으니까. 보통 그 삼국연의를 삼국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틀린 거죠. 삼국지라는 거는 진수가 쓴 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간중이 쓴 소설은 반드시 삼국연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 거는 이제 소설에 속하는데,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다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죠? 초선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동탁을 죽이려고 그 왕윤이 그 여포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만드는 여인이지 초선이라고. 그런 인물은 뭐 약간 좀 뭐 허구도 아니다. 그런 허구의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실제적인 이제 인물들이죠. 그래서 유니콘 같은 거는 허구예요? 유니콘 같은 당연히 허구겠지. 우리가 유니콘을 지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시 대상으로서의 인물에 관한 연의를 허구라고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실제와 허구 사이에 이런
지시관계는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임꺽정의 경우 역사적 인물들과 허구적 인물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 허구적 인물들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품에 그 자체도 막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허구로 간주되었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역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거는 전부 다 이게 허구라고 그랬거든, 전부 다. 근데 그 슐레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자기가 그 호메로스 세계가 진짜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거든.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발굴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진짜 호메로스 얘기가 거짓이 아니더라는 게 판명됐지. 이런 경우는 허구로부터 이제 리얼한 걸로 바뀌어버린 그런 경우죠. 그죠? 심지어는 누가 봐도 허구인 혹성탈출 같은 그 영화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스파르타쿠스의 난 같은 그런 노예반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허구와 실제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를 참조하지 않는 허구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죠.